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매년 이맘때면 온 세상이 반짝이고 설렘으로 가득 차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산타클로스는 진짜 있었던 인물일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꼭 이맘때 세우는 걸까? 왜 하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일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과연 모두 같은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저 자연과 건강 리포트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역사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 팩트 체크 대탐험을 떠나보시죠. 1장 크리스마스 그 시작은? 기원과 12월 25일의 비밀. 자, 먼저 크리스마스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에서는 동지를 전후하여 사투르날리아라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때는 농경신을 기리고 빛의 부활을 축하하며 한바탕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도 자유를 얻을 정도로 파격적인 기간이었죠.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전파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교도들의 축제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포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교도 축제 날짜를 활용해 교회는 이 축제를 없애는 대신 진정한 빛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덮어씌우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빛의 부활을 축하하는 동지 축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 날짜를 확정한 주인공은 바로 4세기 로마의 교황 율리우스 1세입니다. 서기 350년경 그는 제각각이던 성탄 기념일을 12월 25일로 딱 못 박았습니다. 12월 25일이 공식적인 크리스마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고대의 문화와 종교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답니다. 오늘 이런 흥미진진한 크리스마스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2장 산타는 왜 북극에 살고 썰매를 탈까?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아이콘. 바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죠. 먼저 산타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산타클로스. 이분은 실존 인물인데 하지만 그가 북극에 살고 사슴 썰매를 탄다는 건 나중에 만들어진 설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빨간 옷에 흰 수염을 휘날리는 산타 할아버지. 이분은 상상 속 인물이 아니라 무려 3세기 말 소아시아 지방에서 살았던 성 니콜라스 주교라는 실존 인물에게서 유래했습니다. 니콜라스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래 자선을 베풀기로 유명했어요. 특히 가난한 세자매에게 몰래 금화를 던져주었는데 그 금화가 벽 난로에 걸려있던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양말 선물 전통의 시초가 됩니다. 이 성 니콜라스의 이야기가 북유럽과 독일로 퍼져나가면서 신터클라스, 펠스니콜 등으로 변형되었고 17세기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19세기 코카콜라 광고를 통해 지금의 빨간 옷을 입은 푸근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죠. 산타가 북극에 산다는 설정은 19세기 미국의 사파가 토마스 나스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북극은 인류에게 미지의 땅이자 신비로운 장소였기에 마법 같은 산타가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하늘을 나는 사슴썰매는 1823년 클레멘트 무어의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선 원래 8마리의 사슴이 산타를 끌었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사슴 루돌프는 아직 이때 없었습니다. 제3장 왕따에서 영웅으로 루돌프 사슴 코가 반짝이는 9번째 사슴 루돌프는 사실 1939년 미국의 한 백화점 홍보용 책자에서 탄생했습니다. 작가 로버트 메이는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빨간 코 때문에 놀림받던 루돌프가 안개 낀 밤 산타의 길잡이가 되어 영웅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이후 이 이야기는 노래로 만들어져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고 이제 루돌프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빨간 코가 사실은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재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트리는 왜 만들까? 도끼와 촛불의 전설.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왜 하필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상록수를 장식하는 걸까요? 집집마다 세우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는 고대 유럽의 이교도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8세기 독일의 선교사 보니파시오입니다. 이교도들이 거대한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본 그는 도끼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서 작은 전나무 한 그루가 솟아났죠. 그는 이를 아기예수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통이 중세시대 독일에서 기독교 문화와 결합하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수는 생명과 영원함을 상징했거든요. 사람들은 이 나무에 악령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과자로 장식하다가 두 번째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눈 내리는 밤, 숲속 전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별빛에 감동한 나머지 그 아름다움을 재현하기 위해 나무에 촛불을 달기 시작했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트리 전구 장식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죠. 나무 꼭대기의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베들레헴의 별을 의미한답니다. 5장 전 세계 크리스마스 이색 풍속 탐험.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크리스마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그 풍습은 천차만별인데요. 지금부터 흥미로운 크리스마스 세계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스웨덴에서는 지프로 만든 율레복이라는 염소 인형을 만듭니다. 고대 노르웨이 신화 속 천둥의 신 토르가 염소 2마리가 끄는 마차를 탔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죠. 재미있는 건 매년 거대한 율레복을 광장에 세우는데 이 율레복이 불태워지는 해프닝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만찬이 중요합니다. 르베이옹이라는 긴 식사를 하며 푸아그라, 굴, 칠면조 등을 즐기죠. 아이들은 12월 6일 성 니콜라스의 날에 작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페르 노엘이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산타클로스 대신 라 베파나라는 마녀가 있습니다. 1월 6일 동방 박사들의 날에 빗자루를 타고 다니며 착한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쁜 아이들에게는 숯을 선물한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연인들의 데이트날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KFC 치킨을 먹는 것이 전통처럼 자리 잡았죠. 1970년대 KFC의 마케팅 전략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생긴 독특한 풍습입니다. 멕시코에서는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포사다스라는 행렬 축제가 열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구하러 다닌 것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웃집을 방문하며 캐럴을 부르고 전통 음식인 폰체를 마십니다. 아이들은 피냐타를 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6장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역사와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12월 25일이 실제 생일이 아니면 어떻고 루돌프가 백화점에서 태어났으면 좀 어떤가요? 또 중요한 건 이날을 빌려 우리가 평소 전하지 못했던 사랑을 고백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빛나는 빨간 코가 있나요? 올해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에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